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희키남입니다. 오늘도 셜록 홈즈 시리즈를 여러분께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마지막 사건.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셜록 홈즈의 명성을 높여준 그만의 독특한 재능을 기록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펜을 잡기가 슬퍼진다. 진홍빛에 관한 연구라는 내 책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날 무렵에 우연히 홈즈를 알게 된 후부터 홈즈 덕분에 국제 문제로 번지지 않았던 해군 조약 사건의 관여하기까지 그와 함께 행동하면서 얻은 수많은 체험을 미숙한 펜으로 두서없이 기록해왔다. 난 거기서 기록을 멈출 생각이었다. 내 인생에 메울 길이 없는 공백을 만들어버린 그 사건에 대해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제임스 모리어티 대령이 죽은 동생 모리어티 교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기를 발표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펜을 들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공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나 하나뿐이며 진상을 숨긴다고 해도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기가 온 것을 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 이 사건이 보도된 것은 딱 3번뿐이었다. 1891년 5월 6일에 제네바 저널지, 5월 7일 영국의 각 신문에 게재된 로이터 통신의 급전, 그리고 마지막이 방금 말한 모리어티 대령의 수기이다. 이 중 앞서 말한 두 가지는 극히 짧은 기사였지만 모리어티의 수기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시킨 내용이었다. 죽은 모리어티 교수와 홈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나의 의무일 것이다. 처음에 밝힌 바 있지만 난 결혼에 이은 병원 개업 때문에 그토록 친하던 홈즈와 나의 관계도 얼마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는 수사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곤 했었는데 그 횟수도 점점 줄어 1890년에 내가 기록한 사건은 겨우 3건에 불과했다. 그해 겨울부터 이듬해인 91년 이른 봄까지 그가 프랑스 정부의 의뢰로 어떤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르본느와 니임에서 보낸 홈즈의 편지로 그가 프랑스에서 상당히 오래 머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4월 24일 밤 홈즈가 갑자기 진찰실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매우 여유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 조금 무리해서 일을 했나봐. 요즘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 더 문을 닫아도 되겠나? 그는 내가 묻기도 전에 내 표정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던 책상 위에 켜놓은 램프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다. 홈즈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더니 벽을 따라가 덧창을 닫고 걸쇠를 확실하게 채웠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건가? 내가 물었다. 있어. 뭐지? 공기총. 이봐 홈즈, 그게 무슨 소린가? 왓슨, 자넨 날 잘 알고 있으니 내가 결코 괴담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위험이 닥쳤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거야.
성냥 좀 주겠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담배에 감사하듯 홈즈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미안해. 그리고 이따가 뒤뜰에 담을 넘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자네한테 말할 생각인데 뭘 상식하다고 하지 말고 날 용서해주게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가 한쪽 손을 내밀었다. 램프의 불빛에 비춰진 그의 손 두 군데에서 손가락 관절 부분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남자가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닐세. 부인은 있는가? 아니, 없어. 며칠 여행을 떠났네. 그거 잘 됐구만. 그럼 자네 혼자란 말이지. 그래. 그럼 얘기하기가 쉬워졌군. 나랑 한 일주일 정도 유럽 대륙에 가지 않겠나? 대륙 어디에? 어디든 상관없어. 내겐 전부 똑같거든.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홈즈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휴가를 떠날 리가 없었다. 창백하게 여인 얼굴이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눈빛을 통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홈즈는 양 손가락 끝을 마주대고 무릎 위에 팔꿈치를 얹은 뒤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네, 모리어티 교수라고 들어본 적이 없지? 없어. 바로 그거야. 이 사건의 불가사의가 바로 거기에 숨어 있어. 런던 시내를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을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녀석은 범죄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지. 왓슨,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긴데 만일 내가 그 남자를 때려 눕혀 이 사회를 그의 소나기에서 건진다면 내 능력이 드디어 최고점에 달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평온한 생활을 시작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할 걸세. 자네니까 하는 얘긴데 사실 최근 스칸디나비아 왕가와 프랑스를 위한 몇몇 사건을 처리한 덕분에 이제는 내 취향에 따라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화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만한 신분이 되었네. 하지만 왓슨, 모리어티 교수 같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런던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했는데? 특별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야. 명문가 출신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수학적 재능이 놀랄 정도로 뛰어나지. 21살에 이양 정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전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 덕분에 영국의 한 조그만 대학에 수학교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지.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악마적인 피가 흐르고 있어. 범죄자의 피 말이야. 그의 성향은 놀랄 정도로 뛰어난 머리로 교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져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네. 그러던 중에 그를 둘러싼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결국엔 교수직에서 물러났지. 그리고 런던에서 군인들을 상대하는 교사가 되었어. 여기까진 이미 잘 알려진 얘기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직접 조사한 내용일세. 왓슨, 자네도 알다시피 난 런던의 지능적 범죄 사회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세. 몇 년 전부터 범죄자들의 배후에 어떤 힘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법의 집행을 가로막고 범죄자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조직의 힘이지. 위조, 강도, 살인 등 모든 범죄의 배후에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종종 느낄 수가 있었어.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건 중에 미궁에 빠져버린 수많은 사건이 있어. 여기도 이러한 힘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지난 몇 년간 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베일을 벗기려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얼마 전에 그 실마리를 찾아냈어. 그것을 차근차근 더듬어 결국 이 유명한 수학교사 모리어티까지 이르게 되었다네. 왓슨, 그는 범죄 사회의 나폴레옹일세. 이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절반 정도, 그리고 미궁에 빠진 사건 대부분을 그가 조정하고 있어. 천재에다가 철학가, 논리적인 사색가이기도 하지.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자야. 거미처럼 거미집 한가운데 가만히 앉아있지만 거미집에는 수많은 거미줄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어느 줄이 움직이든 바로 그에게 전달되지. 자신이 직접 손을 대는 일은 거의 없네. 그저 계획을 세울 뿐이지. 탄탄한 조직 하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경우에, 그러니까 서류를 훔친다거나 어떤 곳에 침입을 한다거나 사람을 한 명 영원히 잠재운다거나, 그런 것들은 모리어티 교수에게 한마디 귀뜸만 해주면 곧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에 옮겨진다네. 부하가 체포되는 경우는 있지. 하지만 그럴 땐 금액이 얼마가 됐든 보석금을 내기도 하고 변호사비를 물기도 하네. 하지만 부하들을 움직이고 있는 검은 장막은 결코 체포되지 않아. 혐의조차 받지 않지. 왓슨, 난 지금 이런 조직과 맞서고 있네.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난 전력을 다했어. 가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교수가 자기 주위에 아주 교묘한 방어벽을 쳐놨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지. 왓슨, 자넨 내 능력을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런 내가 3개월간의 고생 끝에 간신히 찾아낸 건 나와 비슷한 머리를 가진 적이었어. 너무나 뛰어난 실력에 감탄해서 그가 저지른 범죄의 끔찍함조차 잊을 정도였지. 하지만 그런 그도 드디어 꼬리를 밟히고 말았어. 아주 조그만 실수였지만 내가 그의 신변을 감시하고 있을 때였으니 해서는 안 될 실수였네. 드디어 기회를 잡은 거지. 난 그것을 출발점으로 그 주위에 그물을 쳤고 이제 그 그물을 당기기만 하면 됐네. 사흘 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사건이 무르익어 모리어티 교수와 그 일당의 주요 인물들이 경찰의 손에 넘어갈 거야. 그러면 금세기 최대의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미궁 속에 빠졌던 40여 건 이상의 사건이 단번에 해결되겠지. 그리고 그들 전원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될 걸세. 하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성급하게 굴면 마지막 순간에 적을 놓치게 될지도 몰라. 이번 조사를 모리어티 교수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상대는 모리어티 교수야. 그물을 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을 철저하게 꿰뚫어 보았지. 그리고 몇 번이나 내 그물을 뚫으려고 했다네. 그때마다 내가 선수를 치긴 했지만 왓슨, 만일 이 무언의 투쟁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만 있다면 탐정 역사상 가장 빛나는 대결을 그린 소설이 탄생하게 될 거야. 이번처럼 내 모든 힘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적이 없었고 이번처럼 자신감이 넘쳤던 적도 없었어. 그리고 이번처럼 상대방이 날 압박해온 적도 없었지. 상대방이 깊숙이 파고들어오면 난 상대방의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어. 오늘 아침에 난 최후의 수단을 썼어. 사흘 후면
모든 것이 끝날 판이었어. 난 방에 들어앉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모리어티 교수가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왓슨, 난 쉽게 놀라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늘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그리고 그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란 건 이미 알고 있었어. 아주 키가 크고 말랐지. 하얀 이마가 둥그렇게 툭 튀어나왔고 두 눈이 움푹 패였지. 수염은 깨끗하게 깎고 다녔고 얼굴은 창백하며 수행하는 사람 같은 면모와 교수다운 면모도 있어. 연구에 몰두해서인지 등이 조금 구부정했는데 얼굴을 앞으로 내밀고 마치 파충류처럼 언제나 이상한 모습으로 몸을 좌우로 흔들었지. 그는 호기심이 가득한 주름진 눈으로 날 바라보았네. 자네, 생각보다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군. 가운 주머니 속에서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그건 위험한 습관이야. 사실 그가 안으로 들어온 순간 위감을 느꼈네. 내가 친 그물에서 그가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입을 막아버리는 것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재빨리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가운 주머니에 넣고 그 속에서 그를 겨냥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가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으니 하는 수 없었지.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네. 그는 여전히 개슴츠레한 눈을 깜빡이며 빙그레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난 권총을 가까이 두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네, 아무래도 나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군. 그가 말했지. 아니야. 아주 잘 알고 있어. 자, 자리에 앉게. 할 말이 있다면 딱 5분만 시간을 내주지. 내가 왜 왔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내 대답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야. 내가 대답했어. 끝까지 해볼 생각인가? 물론. 그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기에 나도 테이블 위에 있는 권총을 손으로 가져갔지. 하지만 그가 꺼낸 것은 날짜가 적혀있는 수첩이었어. 자네, 1월 4일에 내일을 방해했군. 23일에도 방해를 했고 2월 중순엔 자네 때문에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3월 말에는 계획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군. 그리고 4월 말, 지금은 자네의 끈질긴 추격 덕분에 결국 난 자유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네. 내게 무슨 부탁이라도 있어서 온 건가? 내가 물었지. 홈즈, 손을 떼길 바라네. 정말 손을 떼는 게 좋을 거야. 그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네. 뭐 월요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손을 떼지. 내가 말했어. 그때 그가 혀를 차며 말했지. 자네처럼 현명한 사람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자네는 손을 뗄 수밖에 없을 걸세. 자네가 그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한 가지밖에 남아있질 않아. 내가 이번 사건에서 자네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은 지적인 즐거움이었네. 그랬던 만큼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나로서도 매우 괴롭네. 자넨 비웃고 있지만 이건 진심이야. 내 일과 위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내가 말했어. 이건 위험이 아니야.
피할 수 없는 파멸이지. 자네가 방해하고 있는 상대는 나 하나가 아닌 강력한 조직이야. 자네가 제 아무리 총명하다 하지만 아직 조직의 방대함과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 손을 떼게, 홈즈. 아니면 조직에게 짓밟히고 말 테니. 그가 말했어. 아하하, 이거 참 내 정신 좀 봐.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하마터면 중요한 일을 잊을 뻔했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 그도 자리에서 일어나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날 바라보더군. 어쩔 수 없구만. 안타깝지만 나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야. 홈즈, 이건 자네와 나의 결투일세. 자넨 날 피고석에 세우고 싶겠지만 난 절대로 피고석에 서지 않을 걸세. 날 꺾을 생각인가 본데 난 절대로 꺾이지 않아. 자네에게 날 파멸시킬 머리가 있다면 내게도 자네를 파멸로 몰고 갈 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네. 모리어티, 여러 가지로 칭찬해줘서 고마워. 그렇다면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자네를 확실하게 파멸로 몰고 갈 수만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파멸하도록 하겠네. 내가 이렇게 말했어. 자네의 파멸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약속할 수가 없어. 그가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구부정한 등을 내 쪽으로 돌리더니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곤 방 밖으로 나갔어. 이게 모리어티 교수와의 기묘한 만남이었네. 솔직히 말하자면 그 후 난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 단순한 악당과는 달리 평온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이상하게도 진실함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 자네는 왜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겠지. 하지만 습격을 한다면 틀림없이 그가 아닌 그의 부하가 해올 거야. 여기에 분명한 증거가 있네. 벌써 습격을 당했나?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 자세요.